이 영상은 성지가 될 겁니다. 코스피 나라, 삼성전자 나라, 하이닉스 나라. 지금 여러분의 계좌는 팔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생각 중에 하나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여기서 팔면 나만 호구된다. 근데요, 이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팔지 버틸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대급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다들 바닥이다, 들어가야 된다 하는데 아직 2%밖에 시작 못했습니다. 2%. 이거 모르고 버티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마지막에 풀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지금 저를 놓치면 알고리즘에 다시는 안 뜨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첫 번째로 주가가 올라간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89조 4천억.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전 세계 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1위라는 뜻입니다. 엔비디아보다, 애플보다 많이 벌었어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요. 하이닉스는 더 재밌습니다. 2분기 매출 79조, 영업이익이 60조, 영업이익률이 76.3%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요, 엔비디아가 65%, 애플이 32%입니다. 다 이겼어요. 그럼 이 회사들이 원래 이렇게 잘 나갔냐? 전혀요. 불과 1년 반 전에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오만전자. 5만원짜리 삼성전자요. 커뮤니티에서 조롱하던 시절입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여기까지 불과 1년 반 만에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왜냐? AI 때문입니다. 근데 더 정확히는 AI가 먹는 밥 때문이에요. 챗GPT 같은 거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메모리를 HBM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AI 전용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하이닉스가 전 세계 점유율 중에서 58%, 삼성이 21%를 갖고 있어요. 둘이 합치면 80%가 대한민국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공장이 HBM 만드느라 바빠지니까 우리가 쓰는 일반 D램 생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D램 값도 같이 폭등했어요. 두 개가 동시에 터진 겁니다. 비싼 건 없어서 못 팔고 싼 건 값이 뛰고, 이걸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요, 오만전자 시절 코스피는 2,400 근처였습니다. 올해 1월 2일에 4,300, 그리고 6월에는 9,000을 넘겼어요. 삼성전자는 1월에 12만원대였는데 상반기에만 100%가 넘게 올랐고요. 여기까지가 6월밖에 안 됐어요. 이때는 다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아까 말씀드린 2%가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삼전닉스가 난리가 났는데 우리 계좌는 왜 아플까요? 반년 만에 주가가 2배가 오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주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도 듣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이번에 얼마 벌었다?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죠? 또 나만 안 하고 있었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부동산 때도 놓쳤지, 코인 때도 놓쳤어요. 우리는 손해보는 것보다 나만 빠지는 걸 더 무서워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제일 높은 데서 제일 많이 사버립니다. 공부는 안 했어요. HBM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들 사니까, 돈 벌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도대체 왜 삼전닉스는 무너졌을까요? 실적이 안 좋아서? 아닙니다. 회사는 지금 돈을 역대급으로 쓸어담고 있습니다. 회사는 잘 버는데 주가만 무너진 겁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 쉽게 세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너무 빨리 올랐습니다. 5만원짜리가 12만원이 되고 반년 만에 또 2배. 앞으로 2에서 3년 동안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 주식 가격이 미리 반영이 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선반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실적이 잘 나와도 실제로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이미 주가는 선반영이 돼서 저기 꼭대기에서 다들 샀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미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24살짜리가 굴리던 AI 헤지 펀드가 있었어요. 상반기에만 439%를 벌어들인 곳입니다. 이거 개인이 번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펀드라는 개념 아시죠? 그 펀드가 439%를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이 헤지 펀드가 레버리지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주식이 흔들리니까 이 회사는 바로 빚더미 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강제로 청산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갖고 있던 주식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무려 22조 원어치가 거대 금융사에 통째로 헐값에 넘겨지고 쫓겨난 겁니다. 439%를 벌었던 대박 펀드가 한 달 만에 알거지가 된 이유, 바로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이거 기억해두세요. 이게 바로 2%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빚을 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5월 27일 시장에 정말 위험한 판이 하나 깔립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보통 ETF라고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여러 종목을 나눠서 담는 그런 안전한 전략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또는 하이닉스 이런 딱 한 개씩만 종목을 콕 집어서 위험도는 2배로 뻥튀기가 되는 그런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가 오르면 20%를 벌면서 대박을 치지만, 반대로 10%만 떨어져도 내 돈은 20%가 날아가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당시 시장 분위기가 어땠나요? 우리 그때 코스피 만 간다 막 이런 소리 나오니까 너도 나도 2배로 벌어보자 하면서 막 광풍처럼 돈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 2달 만에 삼성전자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61%,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69% 폭락했습니다. 상장한 지 단 2달 만에 1,000만 원을 넣은 사람은 통장에 300만 원도 안 남고 깡통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극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2%의 진짜 정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빚내서 산 사람은요, 손실이 일정 선을 넘으면 증권사가 내 동의 없이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그것도 제일 싼 값이에요. 우린 이걸 반대매매라고 부릅니다. 강제매매로 팔린 내 주식 때문에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고 그 여파로 옆 사람 주식까지 강제로 팔려나가고 그럼 주가는 또 폭락을 합니다. 이 강제 매매 도미노는 구조가 한 번 시작되면 멈추기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 2%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지난 7월 31일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18%나 솟구쳤습니다. 역대급 최고 상승률이고 하이닉스는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시장 분위기는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폭락 끝났다. 바닥 찍었으니까 지금 당장 사야 된다. 근데 글로벌 금융사 HSBC에서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난 7월에 폭락장에서 강제로 주식을 뺏긴 반대 매매를 당한 비투 계좌가 전체의 딱 2%밖에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빚내서 산 위험한 물량이 아직 98%나 시장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팔려서 주가가 떨어지고 그 때문에 남도 강제로 팔리는 도미노 악순환이 이제 겨우 2% 돌았다는 거죠. 실제로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정부 규제도 급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위험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하려면 계좌에 최소한으로 넣어둬야 되는 보증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올렸고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빚내는 길도 막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빚이나 레버리지로 주식을 들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 내 계좌 상태부터 꼭 확인해보세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폭락의 원인은 회사가 망해서보다는 빚내서 투자한 레버리지 도미노 투자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 하루 반등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밖에 시작 안 됐습니다. 아직 98%가 반대 매매를 당할 위험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3년 전에도 대한민국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딱 8개 종목에서 사흘 만에 8조 원이 공중분해됐어요. 그때 그 주식을 4년 동안 꾸준히 사모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제일 크게 망해서 재산이 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 사람이 1,305억 원을 벌었다고 기소했습니다. 구형 40년, 1심에는 25년, 2심에는 8년, 그리고 대법원이 또 뒤집혔죠. 재판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형량이 왜 3배씩 왔다 갔다 할까요? 다음 편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